자,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제목이 자승자박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계속해서 뭐 지금 현안들, 조계종 현안들 그리고 뭐 일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문제들을 앞으로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좀 본 방송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자승 원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승자박 우리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요새 자승 스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영화 끝나고 요새 뭘 하나요? 영화하고 3월 선언. 이제 영화가 개봉관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는 이제 IPTV 거의 수입이 없나 봐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뭐 한 2만 몇천 명 정도가 이제 언론에서 예, 2만. 예, 2만 4, 5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네요. 너무 적은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많이 본 것 같은 적네요. 느낌도 있습니다. 조직 동원해서 2만 명이면은 동원 안 된 거죠. 예. 조직 안 돼? 동원이 안 됐다고 봐야죠. 자승 원장 이쯤 되면 끈 떨어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아니 2만 5천 명이 뭡니까? 동원할 만한 최소한 데는 다 250만 했어요. 원 동원해야죠. 동원할 만한 데는 다 했다고. 다 했는데 2만 5천입니까? 화엄사, 뭐 동화사, 복지사. 뭐. 야게. 그러니까 자승 스님 이게 야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물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시민의 이 직관으로 보면 자성이 수명 다 한 거예요. 이제 동원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좀 더, 네. 좀 더 고삐를 쥐어잡고 우리가 한번 나가보면 잘하면 자승자박. 자승 원장이 이제 지금 하는 걸 보면 지금은 뭐 원장도 아니고 사실은 뭐 원장 그만둔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평생 그 조계종을 해먹겠다 막 이런. 여계총 원장. 조계종을 전체를 자기 이제 손아귀에 넣고 평생을 해먹겠다 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승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총무원장이 됐잖아요. 2009년도에 총무원장이 돼서 8년 동안 총무원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총무원장도 다 자기가 다루기 쉬운 사람 호수아비를 앉혔었죠. 뭐 설정 스님이나 뭐 원행 스님이나 이렇게 앉혀서 자기가 이제 뒤에서 그 자지우지하는 조정을 하는. 원행스님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아, 원행스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 원행스님 본인이 나는 자승 원장과도 싸울 수 있어. 뭐 이런 아니, 거 본인이 기분 나쁠 얘기했잖아요. 것 같은데. 바지적- 이야기 하셨어요? 바지적으로다. 아, 그랬다. 그럼 본인이 시인했어요. 예, 종무원들 모아놓고 법문하는 과정에 자기가 바지저고리다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주제 파악이 잘 되시는 분이죠. 예. 지금 어디에 계시죠? 자승 원장 왜 이렇게 머무는 곳이 많습니까? 봉은사 회주에서 봉은사 회주 하면서 영빈관에도 계시고 또 원래 있었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거기도 있었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직함만 보자면 용주사에도 좀 발을 붙이고 그렇죠. 예. 용주사도 사실상의 회주에 가깝죠, 지금. 그리고 사실상 봉은사의 사실상 회주이자 사실상 용주사 회주 봉은사의 회주이자 템플스테이 관장에 잠깐만요. 템플스테이 관장. 야,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도 잘 모르는요. 회주는 기업으로 치면은 재벌 회장이에요. 예, 방장이 회장이고 주지가 계열사 사장이고. 그렇게까지는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해요. 회주가 뭐 명예회장 정도, 네? 명예회장, 명예회장, 설립자 겸 명예회장, 이 정도. 민법상으로는 주지가 대표권자고 대표권, 네. 예, 유일하게. 그다음에 방장이라고 하는 거는 조계종의 몇몇 그 수행 선방에 있는 수행 총님의 최고 어른. 근데 이 방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은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권리인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거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회주나 내지는 조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른바 명예적으로 정신적 예, 그렇게 이제 이제 모신다 유의한, 그러는 건데 실직을 안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자리에서 자주 실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될지 민법상의 그 사찰을 대표하는 거는 주지가 그러면은 유일하다니까요. 이사장님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관악산에 가면은 연주함 있잖아요. 예. 네네. 그 연주함에서 아, 연주함도 자승 예, 거기도 뭐 연주함에 그게 이제 시주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연주함의 돈은 누구 보조금에 들어가요? 공식적으로는 주지가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어느 사찰이든지 주지가 재산 관리인으로서 그 사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세가 뒤에서 움직인다고 봐야죠. 그럼 그 실세는 누구예요? 연주함이야 본래 자승스님 거라고 다들 알고 자승스님이 방탄조끼 입고 접수한 사찰이에요. 아, 예.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이, 그럼요. 방탄조끼리고요. 그러면 전국구 조폭들 들어와서 아주 대단한 사건 날 뻔했는데 격돌 직전에 상호 타협을 해가지고 근데 방탄조끼리고요. 우리 조계종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신흥사 승려 살인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칼침 맞아가지고 승려께서 칼 때문에 방탄조끼리군요. 예, 그럼요. 그게 83년도 건인데 근데 연주함은 그 효령대군이 설립한 절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효령대군. 효령대군께서 인연 있는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세종조 때에 불교가 그나마 조선왕실에서 깨지고 있을 때 효령대군이 많이 방어를 해주신 분이라서 사방이 효령대군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 사찰에 주로 의상 대사께서 많이 지으신 거죠. 그럼요. 예. 근데 그 이제 그 방배동이라는 게 그 효령대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의심을 받으니까 영모를 꾸밀까 봐서 의심을 받으니까 나 사대문 밖으로 나가 산다. 그런데 사대문 밖으로 나가 살아도 자꾸 영모로 이끌려고 하니까 아예 강을 건너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향해서 내가 등을 돌렸잖아요. 방배동. 네. 그게 효령대군하고 관련된. 네, 그쪽에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면 저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저 하나도 몰라요. 근데 헌법에 안 넣어요? 지금 보자면 조계종은 저는 관장의 시대다. 자승원장 이야기가 갑자기 효령대군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자승원장이 자승원장이 여러 가지 직함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결국 보면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의 직영사찰, 그러니까 총무원장의 당연직 주지인 봉은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또 직영사찰 중에 하나인 이제 연주함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교구본사 중에 경기도권, 이 수도권 안에 있는 교구본사 중에 가장 큰 용주사를 또 장악하고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자승 스님을 보통 표현하는 게 자승 전 총무원장, 자승원장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조계종의 지금은 관장의 시대다. 조계종의 실권자, 아주 유력한 실권자들은 대부분 직함이 관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예, 뭐 이런 뭐 박물관의 관장, 템플스테이의 관장. 박물관 뭐 이런 예. 관장. 그래서 템플스테이 관장. 그래서 그 관장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 관장들끼리 모여서 그 조계종 실세들이죠. 거기서 모여서 이제 주지 모협의회 누구를 위에가 관장협의회가 누구를 그 잡아먹을까, 누구를 징계를 할까, 뭐 어디가 뭐 조계종을 괜찮으냐, 두루 이거를 관장하는 그 분들이 서로 있구나. 이제 나눠 먹게 하는 이 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모임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로 경주에서 모였다고 들었는데 뭐 경주요? 지난주에는 경주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전주 그 마이산에서 모였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거 저는 이게 강원도 쪽에서 모였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이름 그 7명이 계시거든요. 이게 전체가 관장은 아닙니다. 주지도 계신데요. 저기 거기 명칭을 보통 7인회라고 부른답니다. 사실상 조계종을 두루 관장하겠다. 아이 그런 좀 문제 있다. 7인회. 아니 그 최소한 그 이거 재밌는 거 나왔네. 아니, 7인회. 그- 우리가 지금 자승만 계속 그래, 사람 많이 알아야 돼. 문제 있어요. 그건 뭐냐? 알아야 돼. 아니 최소한 불교라고 승리들이라고 하면은 8인회 정도는 해야지 7인회를 하냐 말이야. 과거 7불이라고 계셨거든요. 이게 불교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아시는 건데, 과거 7불. 예,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불이 계십니다. 예. 그렇구나. 예, 현겁에 계시는 무식이 부처님에서. 강하다. 예. 근데
거기에 맞췄겠네요. 진짜 서해동 과학. 기자한테 네, 여쭤볼게요. 재력을 기준으로 잘랐 자성 본명이 뭐예요? 본명. 아, 본명은 성과 이경식. 이경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권력과 돈과 재력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 처음 계기가 뭔가요? 제가 처음 자승 스님을 뵌 건 11대 중앙종회에서 뵀습니다. 11대가 언제야? 그러니까 1994년 구사 종단 개혁 이후에, 예. 94년 정당 예. 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자승 전 원장이 이 중앙무대에 진출하게 되면 아까 그 뭐 방탄 조끼 입고 올라간 그 연주함 그게 94년 1월인데요. 연주함을 가서 예. 그냥 방탄조끼 올라가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시면 그 됩니까? 연주함을 차지를 하면서 그 말하자면은 그 재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스님들하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당시 원래 연주함을 연주함에 스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장악하고 있던 게 종상 그 불국사 종상 스님이 그 구찌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 불국사 종상. 불국사 종상 스님인데 그 불국사 사형 그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사형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수배를 내려가지고 굉장히 끈떨어져 있을 상태입니다. 종상 스님이 사형을 폭행해갖고 수배가 됐다고. 예, 그때 한 10여 명이 경내에서 불국사 주지하셨던 불국사 주지를 종상 갖다가 스님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이게 용주사 관할이거든요, 연주함이. 그러다 보니까 용주사 주지였던 서정대 스님이 종상이 힘없을 때 뺏자 그래가지고 주지 임명장을 이제 이 자승 스님 앞으로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승 스님이 종상이 자기 그 먹거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세력을 동원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양심선했던 김세민 씨도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 구조폭들을 동원을 했고 종상 측에서도 또 김세민 씨는 누군가요? 김세민이라고 일반인. 예예 그때 이제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도 먹고 뭐 도박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자승 스님의 비리를 갖다가 폭로하겠다 그러다가 급사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의문사네요. 거기까지 제가 뭐 의료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94년도 1월달에 거기를 그 접수하러 가는데 임명장을 끊었으니까 우리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가는 것이고 종상 스님 측에서는 이거는 절뺏기다 그래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그쪽에서도 세력을 동원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야정군 사령관으로 자승 스님이 방탄조끼 승록 밑에 방탄조끼 갇혀 있고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두 세력 간에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무력 충돌은 없이 접수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상 스님은 그럼 좀 억울할 만하겠네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수배 중이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건 이 동네가 치면 이 동네가 본래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럽니다. 배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종상 스님 자체가 또 많은 또 하자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 와 이거 영화 만들어면 재밌겠는데요. 재밌겠네요. 뭐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그런. 지금은 또 이제 같은 그 7인회입니다. 아 같은 집이에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9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승 정권을 만들고서 그 속에서 나눠먹는. 철천지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예. 이제 7인에 함께. 총무원장 선거 때면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공갈 쳤다가 또 뒤로 대타협 받다가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종상 됩니다. 스님이 비굴한 한 거예요. 자성이 정치력이 뛰어난 거예요. 둘 다 선수란 얘기죠. 둘 다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승 스님이 재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봉은사 주지를 갖다가 그 원학 스님을 줍니다. 근데 원학 스님을 주는 이유를 갖다가 당시 종회에서 불교왕장 스님들을 모아놓고서 선거 때 종상 스님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쪽 종상 스님이 추천한 원학 스님을 봉사 주지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거래죠, 명백한. 그래서 당시 불교왕장 대표로 있던 지용 스님이 거기에 아주 반발을 합니다. 이게 제일 먹거리가 큰 건데. 아까 지용 살롱. 예, 그래가지고 같이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고 잠적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거 때 종상 스님이 거래 딜을 한 거죠. 예. 종상 스님의 직접적인 관할에 있는 본사가 불국사하고 법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구 본사가 각기 선거에 날 10표씩 20표를 가지고 있고 종회의원 또 2표씩 4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24표 아닙니까?
이게 딴 쪽으로 움직이면 선거판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선거 거래를 한 거죠. 내가 확실하게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 당신은 그 대신에 나한테 보훈사를 다오. 그 거래를 했던 겁니다. 자승과 종상 사이에. 그럼 야, 자성은 대통령 그런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성 스님이 그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혹시 뭐 거래 제한이 없었습니까, 자승? 줄 게 없어가지고. 형님한테 거래 내가 제한. 머리 깎은 사람이 아니래. 머리만 깎았으면 내가 차별이 상당히 심하네요, 자승 원장. 머리만 깎았으면 내가 보험사 주지를 나도 죽을 때까지 하겠지. 우리 명진 스님처럼 이렇게 뭐 어떤 정의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자성스럽게 자성원장 이렇게 해가면서 존경하고 주지를. 그나저나 자승 원장 뭐 이렇게 자기 아군들하고는 그렇게 이제 뭐 추리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 종단 선거법 위반이죠. 이렇게 직 사고 팔고 뭐 거래. 이건 뭐 사회적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그렇죠. 선거 거래인데 뒷돈 주고서 이권을 주면서 그러니까 표를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패거리들은 그렇게 안고 사랑하고 뭐 그러면서 명진 스님 또 누굽니까? 영담 스님, 우리 또 함께했던 도정 스님, 허정 스님 이런 분들은 가차없이 치죠. 뭐 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은 왜 자승 원장 이렇게 명진님 좀 같은 보이시지 경우에는 거의 뭐 제적 그러니까 아주 제적의 명진 스님 제적이죠 지금. 제적의 징계를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 내 편이 아니면은 무조건 친다. 무조건 본보기. 그거는 뭐 무슨 뭐 조그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침소봉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자기 편이면은 또 아무리 잘못을 해도 뭐 술 먹고 난동을 치고 맞아요. 자승 원장 집단 상자들 그렇게 폭- 많이 이렇게 집단 뭐 폭행을 일반 해도 언론에도 나오고 예? 뭐 그냥 뭐 음주에- 공권 정지 뭐 1년 2년 뭐 이렇게 해서 봐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 나중에는 뭐 본사 주식까지 시켜주고 그게 뭐 어쨌든 자승 전 원장의 뭐 자기 나름대로는 용의술이죠. 그래서 나한테 충성을 다하면은 내가 이렇게 봐주겠다. 그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속성이 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그래 왔죠. 근데 그 연주함 사건 이후로 그러면 중앙무대 진출을 해서 그 사건 그거 하나 이후로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종회 의원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종회 의원에 진출을 하면서 중앙무대에 진출을 하려고 연주사가 했는데 연주함이 그럼 어디 말사였나요? 용주사 그 용주사 쪽 2명 중앙종회 의원 그때 이제 몫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그 중앙종회 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나이가 안 돼서 그래서 3년 속였다는 거죠. 그 승적을 승적 위조가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72년에서 69년으로 속였다는 중앙종회 거죠. 의원 나이가 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중앙종회라는 게 이 세속 같으면은 국회의원 셈이죠. 예. 국회의원은 25세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만 40세, 국회의원 만 25세. 그러면 중앙종회 의원은 지금 40세인가요? 제가 한번 확인을. 아니 그게 이제 그 출가 연도 그 범납이 범납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범납을 바꾸면서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성 스님은 범납을 3년을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72년도에 예. 3위계를 받았는데 69년은 3년을 물려가지고 3년을 늘려가지고 중앙종회의원이 된 거고 예. 중앙종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총무장 자격이 생긴 거고 그죠? 그렇죠. 중앙종회 의원도 했고 보직을 받은 거잖아요. 중앙종회 의장을 했죠. 그러니까, 부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원천 무효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 자기 거기까지는 뭐. 범납을 땡겼으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아니 중앙종회 의장까지 했었. 예, 그 종회 의장까지 2006년일 겁니다. 예.
스승이 그 전에 스승이 총무부장도 했어요. 정대 스님이 스승이라고 서정대 스님 영주사의 그 조계종 정치사에서 항상 이름이 등장하는 서정대 스님이 은사고요. 네? 그 이전에는 뭐야? 서정대 예, 영주사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손경산 스님한테 애초 출가를 했었습니다. 성이 정대 스님 성이 서씨였어요. 예, 서씨였고요. 아니 또 팔공산에 있는 서 아, 그 양반 모르겠습니다. 서씨예요? 거기도 서의연 스님. 예, 서황룡 씨. 거기도 그 양반은 서씨예요? 속인이니까 서황룡 씨고. 아 예. 거기서 예, 그 자승 스님이 은사로 서황룡 모셨던 두 씨가 분이 다 조계종 정치사에서 아주 혁혁하게 그 넘버를 1, 2위를 다투시는 정대 스님. 분들입니다. 아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정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이 조계종 분규사를 보면은 당시 송경산 총무원장과 종정 간의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건당한 그 은사가리한 그 스승이 또 서정대라고 또 유명한 또 건당 스승을 갖다가 바꾸는 그걸 건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당.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워낙 그러니까 두 분의 유전자를 갖다가 훌륭한 DNA를 물려받았겠죠. 좀 거꾸로 좀 돌아가 보면 94년 정당 개혁이 일어났을 때 자승 스님은 개혁파 쪽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파였죠. 소위 말하는 서황룡 쪽에 섰었고 개혁회의에서 징계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개혁회의 안에서 이제 정대 스님하고 이제 이 자승 원장을 그게 몇 년도? 98년도. 94년도입니다. 94년도 예. 종단 분규 때. 종단 종경 개혁 때. 개혁 때. 종전 개혁 때. 예. 아 그러니까 종단 94년 한 번 있었고 98년 있었고. 예, 종단 분규가 94년도에는 개혁회의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그래서 서황룡을 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게 94년도 개혁이고요. 98년도에는 이제 그 월주 스님의 삼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의연. 월화 스님을 갖다가 옹립한 쪽에서 이제 쳐들어왔던 거죠. 예. 다시 한번요. 94년도엔 그 서황룡, 서희연 네. 그 서황룡 삼선을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젊은 모든 불교도들이 떨쳐 일어났던 게 94년이고 98년도에는 이제 월주 스님이 임기가 끝났는데 이미 이제 81년도 그 12.7 범란 날 때 총무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94년부터 98년까지는 두 번째 임기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도전한 건 3임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3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94년 개혁을 했는데 월주 스님이 3선 도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럼 94년 서희연 축출할 때는 자승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1월 달에 당장 연주대를 접수했다니까요. 아, 1월 달에. 예, 1월 달에. 94년 그러면 1월 달. 분규가 그 다음에 94년 개혁은 4월 10일. 예, 4월 달에 1월 달 있었던 접수 끝 4월 총무원장 교체. 그 당시에 이제 그럼 98년도에는 자승 원장은 뭐 했습니까? 그때는 어디 제가 쪽에 모르겠는데. 98년도 피하 구분이 안 되는데 도대체가 피하 구분이 이게 자승- 구별하지 마세요. 이게 계속 서로 바뀝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개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재단하듯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러면 저기 서 기자님께서 아는 대로까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도표를 하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당시에는 이런 분이었다. 네. 한번 들어야 개혁회가 뭔지. 종이가 깜깜해져가지고 도표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얽혀 맞다니까. 있으니까. 그럼요. 저 이렇게 그렇죠.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없습니다. 자, 당장 우리 종회의장 했던 성문 스님을 봅시다. 성문 스님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비상종단을 할 때 그때 비상종단 이 개혁파의 소장파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종단 운영회의로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종단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영 스님이 대표로 있었고 나중에 중원 스님으로 바꿨습니다만 그런 양반이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86년인가요? 97 해인사 승려대회를 할 때 그때 정부로부터 이제 불교 자주화를 갖다 선언하겠다 했는데 이 자리에 서희연이 나타납니다. 서희연이 나타나가지고 지지 발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래는 서희연을 축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승려대회가 서희연과 합작하는 승려대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서희연의 황태자가 돼요. 성문스님이. 그래서 94년도에 서희연이가 3선을 도전을 할 때 조계위원으로서 아주 강경하게 그걸 갖다 지지합니다. 그 덕분에 징계의 대상이었어요. 94년 종단 개혁 때 징계 대상이었는데 이 성문 스님을 살려준 게 저기 칠보사 주실이었던 강석주 스님. 석주 스님께 글씨 잘 쓰시는. 석주 스님께서 그 젊은 중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건 아깝다.
다시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해가지고 그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4년 뒤 98년도에 정화개혁회의 월하 스님을 모시고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는데 또 앞장서서 또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걸로 또 징계를 받죠. 근데 징계를 받고 이 이른바 송월주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화개혁회의 측하고 서로 왼수연모합니까? 지금 전부 다 한편인데 승려들은 괜히 그 밑에서 싸웠던 제가들만 머리 다 깨진 거예요. 그렇죠. 월주 스님하고 지금 자승 스님은 또 한편이에요. 한편이죠. 또 한편이죠. 네. 그때는 이렇게 이게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랐던 거죠. 보면 가는 길이. 최근에 그 서학용 서희연정 총무원장의 재심을 통해 가지고 승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면 그것도 과거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서희연과 자승 스님의 관계, 그리고 서희연 스님과 손경산 스님의 관계를 보면 서희연과 자승 스님의 관계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송경산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60년대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분교의 가장 핵심에 있던 그러니까 분이죠. 제가 듣기에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합 집산을 하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뭐 어디일 수도 있나요? 일단 돈하고 결국 권력이 돈이죠. 돈하고 권력이. 종단의 권력을 차지하면 돈이 따라오기 권력이. 때문에 예. 예. 그렇다고 권력을 잡으니까 돈이 따라오니까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 권력을 주려면 돈을 써야 되고 예. 또 권력을 잡으면 돈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번 잡으면은 이걸 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나요? 사람을 모으려면 결국엔 덕이 없으면 돈이 있어요. 조계종의 현실을 갖다가 보면요, 본래 이제 승단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안거철에 사이가 모여서 없네. 공부하다가 석 달 동안, 그러다가 석 달 동안 또 만행을 다닙니다. 그러면 본래 절집안 풍습이 아무 절에나 가가지고 객승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럼 사흘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 때 차비 주는 게 절집안에 한 수천 년간 내려온 미덕이에요. 근데 요즘 스님들 얘기 들으면 이거는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면은 방사가 없습니다. 아니면 요즘 불사 중이라서 저희가 객승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탁발도 못하게 하고. 네, 그냥 그래서 그 점잖은 데는 어떻게 하냐? 이 앞에 저기 모텔 잡아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은 절 없으면은 자기 은사나 도반이나 뭐 사용사제가 있는 절이면 가가지고 식구니까 나 좀 있자 그러고 개길 수 있는데 그런 연고가 없으면은 아예 절집안에 승려가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이 동네. 한마디 개판이네요. 그렇죠. 개판이죠. 그러니까 절 하나가 잡으면은 이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사 스님도 모시고 내 사용사제도 모시는 우리 식솔들이 머물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지를 뺏겨버리면 자기 혼자 돈가수 서가식이 아니라 식솔들, 패거리가 한꺼번에 거짓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갖다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종단 권력자한테 빌붙든지 통제하고 네. 그것을 이 부처님 법대로 그 다음에 이 불교가 어떻게 국민들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신뢰도 받고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그 컨트롤 타워가 총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니 그 컨트롤 타워가 자승이라니까요. 당동벌이 나한테 충성하는 놈한테는 보장해주고 나한테 밑보인 놈은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생각 딱 들어오네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육사 11기 동기 노태우를 후계자로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통치하려고 이래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 들고 나가지고 그 무산시켰잖아요. 그런데 자성은 총무원장 퇴임한 이후에 그 이래재단의 전두환처럼 이렇게 딱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럼요. 성공한 그 계승. 그건 대통령이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조계종단은 지금 돈과 관련된 곳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 벌떼처럼 이렇게 쫙 집중해서 일반 그 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이런 복지나 이런 거 관계없이 세력화된 조직들이 싹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때문에 싸운다 그랬는데 조계종이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근데 되게 돈이 없거든요. 이게 자원이 많으면은 전쟁 안 해요. 서로 뜯어먹기 바쁘지. 근데 제가 이제 종단의 그 고위직을 여기만 스님한테 물어본 얘기인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 수산할 때 전국에 그래도 재력 좀 있고 괜찮은 절이 한 200~300개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땐 150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150개의 먹을 만한 사찰을 놓고서 조계종의 10,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악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종단의 중진, 재벌 반열에 올라서는 거고, 여기서 그렇게 한 번 잡은 다음에 놓칠 수 없는 거죠. 예, 한 방이 더 해야 되고 아니면 더 큰 절로 옮겨가야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조계종 사찰 중에 한 1% 정도 됩니까? 그 지금 한 150 개. 3,000개 얘기하거든요. 3,000개 중에서 한 150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0.5. 0.5% 정도. 아니요. 5% 정도 되겠죠. 5%. 네, 5% 정도 되겠는데 5%. 실제로 3,00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선악원 사찰 570개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사항 개인 앞으로 민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사설사항들을 빼고 나면은 그 공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은 실제로 1,000개가 안 됩니다. 3분의 1이 안 돼요. 몇 해 전이죠. 중앙종회에서 이제 그 공찰들 중에 미입주 사찰을 한번 조사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지가 없는 사찰이 580개 된다 그랬었거든요. 아, 그럼 그것도 대충 8대2 정도 되는 거네. 8대2나 9대1. 아니 근데 방금 들어보면 예. 사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찰이 지금 주지가 없는 사찰은 폐사에 가까운 거죠. 너무 동대에는 사찰로만 다 산골짜기에 모이는 거 있거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사찰 공찰 중에서 주지도 없는 사찰들도 꽤 있는데 어느 쪽은 그 잘 되는 사찰은 다 몰려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찰이 부족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주지도 없는 사찰도 많다는데. 네. 근데 네? 들어가서 스님들 이렇게 주지 생활하면 안 돼요? 주지가 함부로 없는 들어갈 수 사찰들을 없나? 보면 상당수가 이제 산 깊은 곳에 있거나 전기구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는 그런 사찰들도 꽤 많고요. 아니 그게 뭐 거의 이유가 그건 이유가 폐사에 되지 않고. 가까운 사찰이죠. 아니 그러면 역세권 사찰이 최고지. 아니 그 다음에 어? 제가 그 지방 모 본사에서 그때 그 본사의 부전 그 기도를 하시면서 계셨던 스님을 갖다가 몇 년 뒤에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스님 요즘 어디 계신가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선방에 있다가 그때는 해제철이었어요. 해제철인데 그 지방 어디에다가 고시원 하나 얻어가지고 고시원 방에다가 그 짐을 놔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 어디 절에다가 방구 들이시지 그랬더니 아무도 안 받아줘서. 근데 그 스님 말씀이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때 짐 놔둔 그 고시원에 거의 반 가까이가 스님들이 넣어놓은 방이랍니다. 네. 그 얘기 듣고서 참 그 가슴이 아프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종단 쪽으로 세력이 없고 정치력이 없으면은 정말 해제철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나마 젊으면은 예불이라도 하고 아니면 울력이라도 하면서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절에 노동력으로 기여를 하는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 걸리면은 정말 찬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어떻게든 괜찮은 절 주지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든 자기 명의 통장으로 그 돈을 조금 모아두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